우리 학생도 와서 너무 이제 반갑고요. 네, 저는 이제 분당이랑 수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이제 동탄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경력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상고를 담당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상고 하면은 어려운 학교로 이제 좀 꼽히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이제 선생님으로 배정을 보통 하는데 제가 이번에 1년 동안 이상고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내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예비고일의 전반적인 어떤 이제 프로그램까지 모두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자주 서가지고 긴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머님들 앞에 놓여있는 다과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차도 우리 아가 것도 우리 아가 것도 하나 챙겨주고 파일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쿠폰은요, 저희 1층 단짝이라는 카페 가격이랑 상관없이 음료를 무제한으로 한 잔 드실 수 있는 쿠폰이라서요. 뭐 자녀분들도 이제 주셔도 되고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한 장 이제 넣어놨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팜플렛들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희랑 이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학학원 팜플렛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팜플렛도 넣어놔서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에도 이제 이상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이라거나 이제 어떤 식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집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희 직원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아마 자녀분들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료들로 구성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상고 담당으로서 이제 보호자님들과도 학생에게 설명드릴 자료는 첫 번째 요 자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상고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PPT 자료부터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예비고일을 이제 앞두고 너무너무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너무 이제 좀 너무 낯설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학교의 완벽한 1등급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완벽한 1등급이라는 것은 어중간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거, 문 닫고 들어가는 1등급 말고 안정적으로 내가 퍼센테이지 안에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1등급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년 동안의 내신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즐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수업, 아무리 훌륭한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른들보다는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수업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웃는다. 한 번 이상은 웃고 간다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른 수업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린 수업은 아무래도 학생들 집중도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고 조금 빠른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정확한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럼 선생님 빠른 수업이면은 학생들한테 너무 속도감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빠른 수업에는 당연히 반복적 복습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배운다면 사실 그 A를 처음부터 첫 수업에서 완벽하게 100% 이해하기라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수업, 그 다다음 수업, 그 마지막에 마지막 수업 때까지 그 A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이제 반복적으로 복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A를 배웠으면 그 A는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이 끝나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과 보호자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수업과는 조금 별개의 프로그램인데요. 약점 진단 프로그램이 따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중에 클리닉 수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주중 클리닉 수업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문제 풀고 그냥 이제 짧게 그냥 채점 받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는 조금 별로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과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제 이름이 이제 김하양이어서 예시로 까망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까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까망이는요 열심히 수업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고요, 복습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이제 클리닉을 왔습니다. 예, 클리닉에 왔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클리닉 복습 문제집을 좀 풀어보니까 요게 조금 약하구나 너가. 그러면 이제 까망이한테 제가 이제 진단을 해주죠. 까망아, 너는 지금 문법 지식이 조금 미흡해. 까망아, 너는 지금 문학 개념어가 좀 미흡해. 그러면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좀 약점을 진단해주고요. 약점을 진단했으면 사실 그 약점 진단에서 더 넘어가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제 약점이 조금 극복이 되니까 좋아할 것이고, 보호자님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지금 문학이 좀 약한 상태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문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입시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렇게 3박자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을 계속해서 케어받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기주도 학습 책을 제가 한 권 단권화해서 과제집이라고 통칭할 건데요. 이 과제집을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집에는 학교 특성을 담은 문제 유형뿐만이 아니라 학교 유형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런 것들은 출제될 확률도 좀 있겠다 하는 것들도 함께 묶어서 문제화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이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복습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조금 기초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이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규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수업은 주말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이상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아주 이제 주력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이상고 대비반이 깔릴 예정이고요. 10시, 2시, 6시 반 이렇게 깔릴 예정인데 이제 더 자세한 시간표는 조금 더 추후에 이제 학교 이제 발표가 나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규 수업은 일단 제가 좀 큰 빈칸을 좀 만들어 놓고 내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조금 달아봤는데요. 내신에서 요구하는 것, 일단 중등 내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으로 따지면 보통 4개 정도의 단원이 이제 들어갑니다. 문법 한 파트, 그리고 문학 2지문 정도, 그리고 비문학 2지문 정도 해가지고 소단원 4개 정도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소단원 4개에서 요구하는 건 거의 대부분 완벽한 암기예요.
그쵸? 완벽한 암기, 얼마나 완벽하게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외웠느냐를 이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말 성실하고 이제 조금 시간 투자를 조금 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이제 중등 내신 국어에서 사실 90점 이상 못 받는 거 쉽지는 않아요. 성실한 학생이라면.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는 요거는 살짝 이상고 스타일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소단원으로 치환을 했을 때 보통 소단원 8개 정도가 됩니다. 2배에서 이제 많아지면 10개까지도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상고는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통계를 내봤을 때 소단원 8개에서 보통 많아지면 11개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학작품으로 따지면 5, 6작품. 거기에 문법 한 파트, 그리고 비문학지문 2지문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범위가 많아지네요. 범위가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중학교 때 암기력을 자랑하는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범위가 많아지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사실 시험 범위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 범위 말고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외부 지문에 있다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플러스 이제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보통 중학교 때는 정사각형만 나오잖아요. 정사각형을 완벽하게 외우면 사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정사각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을 심화한 직사각형도 나오고 또 정사각형을 또 심화한 원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내신에서 요구하는 것, 특히 이상고 내신에서 요구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성실일 것이고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성실일 것이고 플러스 저는 이상고 시험을 분석하면서 성실함과 인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비하기가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상고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범위 내의 것들이 출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80에서 90% 정도는 범위 내의 것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등은 컷도 조금 높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성적이 다들 이제 좀 높은 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쳐도 한 70점대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상고가 조금 이제 이제 이 학력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실함은 당연히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내라고 하면 보호자님들의 자녀께서는 100% 울 거예요. 제가 장난합니다. 100% 울 거고요. 100% 학교 안 갈 거야. 뺑! 학원 안 갈 거야. 하기 싫어. 100%예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사실 그 순간 그 자체에 그냥 힘들어서 흔들리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호자님들이 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아이가 운다, 빽한다. 아니, 너네 해야 돼. 하는 식으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아버님들께서 잡아주셔야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고 싶지 않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고 자기도 지금 힘들다고 그냥 투정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 너 힘들어. 근데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뭐 할 건데? 다른 거 할 거야? 대책 있어? 없잖아. 그냥 해야 돼. 라고 그냥 조금 밀어붙여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인내는 학생들의 인내도 포함이지만 어머님들의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실함과 인내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완벽하게 학습하고 완벽하게 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 3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식의 것들이 출제되겠구나 해서 출제 확률이 높은 외부 지문도 함께 연습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 이제 진행하는 클리닉 수업입니다. 주중 클리닉은 저는 이제 월화가 휴무이기 때문에 월화에는 진행하지 않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3시부터 8시.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시에 이제 수업이 종료가 모두 되기 때문에 최소한 8시까지는 등원을 해 주셔야 돼서 3시부터 8시까지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이제 짜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수업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테스트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테스트. 복습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사각형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런 거야. 정사각형은 저런 거야.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제 관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주말에 과제 검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토요일 수업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수업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과제 검사를 하면 언제 할까요? 과제를 그날 아침 굉장히 빠르죠. 그날 아침에 하는 것도 그날 점심 그것도 빨라요. 가기 1시간 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배운 내용을 빨리 복습할수록 머리에 더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과제를 주중에 검사합니다. 그래야 빨리 해요. 그래야 주말까지 밀고 가다가 안 하고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저는 주중에 과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르는 부분도 다시 한번 잡아주는 피드백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상화를 해보면 이제 여기 어딘가 이제 제가 앉아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한테 과제 검사 받고 그다음에 테스트지 받아가고 테스트지 풀어서 저한테 갖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채점을 해주고 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집니다. 이 부분 너 몰랐구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는 식의 역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리닉 수업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장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피드백까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피드백 이제 수업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많을 거예요. 판서식 수업에서도 얻어가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판서식 수업은 좀 폭넓은 것들을 얻어간다면 개별 피드백은 좀 개별적인 세세한 것들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말에 심화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과 외부 지문과 관련된 OX 연습을 할 건데 이 OX 퀴즈라는 게 이제 말로 들으면 뭐야 저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건 어느 정도 찍는 걸 잘하는 친구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5개 선택지를 개별적으로 그냥 하나씩 OX로 넣어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OX 퀴즈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OX 퀴즈를 막 50문제, 100문제씩 보거든요. 그걸 보는 이유는 선택지를 볼 때 문장, 단어, 언어의 예민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좀 예민한 학생이 좀 잘합니다. 단어를 보는 좀 예민도가 좀 있는 학생들이 좀 잘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예민함이라고 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아니야 까망아 너 이 부분에서 선택지를 봤어야 돼. 하랑아 너 이 부분에서 선택지 옳은 거 판단했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예민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지문과 연결하는 힘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상호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있었으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얘들아 별표 쳐! 라고 했는데
자, 이상고를 이제 제가 분석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고는 원래는 내신형에 제일 가까운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내신형과 수능형이 혼합되어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기호를 활용한 모두 고르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A부터 막 F를 주고 거기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A부터 F까지 두고 선택지 5개까지 쭈루루루 있으면 거의 20번 이상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건 어려운 유형의 내신형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을 학습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중등의 어떤 레벨업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기 또 활용을 많이 합니다. 보기의 활용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보기에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예를 들면 갑자기 시대적 배경을 준다거나 갑자기 작가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제시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작가 인생을 반영해서 작품을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상호는 유독 이 작가를 좀 중요시합니다. 네, 작가. 뭐 예를 들면 정지용 시인은 어떤 사람이야, 윤동주 시인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한 학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대비하기 위한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는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뭐 문법 용어야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특히 문학 용어는 100분의 선생님이 계시면 100가지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출용 가능한 단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막 굉장히 낯선 어휘들, 나도 처음 보는 어휘들을 막 사용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내신이 들어가면 교과서, 프린트, 학교 필기 모두를 다 걷어서 반영해서 필기본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암기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을 선택지로 만들어서 OX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와 함께 수능형 문제도 함께 풀어볼 건데요. 수능형 문제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이제 보기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좀 당황하지 않게 또 시간을 아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작가의 특징을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조금 지식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시인이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샤이한 그래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은 부끄러워 라고 말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시인이었고 굉장히 조금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시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 또는 이런 표현과 정반대로 좀 강인한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 뭐 예를 들면 강인한 시인 중에 똑같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이육사 시인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작가와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폭넓게 지문 이해를 목적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공통적인 목표는 물론 1등급이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목표를 좀 잡아두면 저는 학생들이 시험지 낯선 개념이 없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기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이해할 건데요.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작가,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작품만 냈다 외우는 이제 중등식의 수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중등 수준으로 수업을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학생의 최대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외부적인 관점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반영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약속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학생 앞에서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학생을 매우 믿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학생들은요 항상 흔들려요. 학생들은 의지도 흔들리고 또 목표도 흔들리고 뭐 이제 갑자기 막 여기 튀었다가 저기 튀었다가 갑자기 저쪽 가 있다가 갑자기 막 연락이 안 됐다가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흔들릴 때 충분히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그리고 애정하지만 학생은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옆에서 잡아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보호자님들께서 학원 보내시면서 이게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가 뭘 배웠지? 도대체 우리 애가 테스트는 그래서 잘 받는가? 우리 애가 수업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텐데 진도, 과제 뭐 나갔습니다.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과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든 관리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주셔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1주, 2주, 3주 이렇게 차분하게 쌓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투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히 학원은 등급 향상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팩트죠. 그렇죠? 학원은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돈을 내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저는 투자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값을 내야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이렇게 세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PPT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또 준비를 해왔어요. 기출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넣어드렸던 파란색 페이지를 이제 펼쳐주시면 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시험지에 제가 네모 박스,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작품은 배운 작품입니다. 학교에서. 진도로 나온 작품이고요. 지금 나지문과 다지문은 안 배운 작품이에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지 않았었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수능 유형의 문제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작품과 배우지 않은 작품을 연계해서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가부터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문은 당연히 배운 지문이니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나와 다지문은 배우지 않은 지문이니까 학생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고재종 씨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재종 씨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서정성이 강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목부터가 이제 서정적이죠.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서정성이 강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있고 또 표현을 보면은 이제 음성 상징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런 음성 상징어가 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음성 상징어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상호의 문학은 아주 완벽한 모의고사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운 지문과
배우지 않은 지문이 함께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요. 지금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PT에서 말씀드렸던 보기의 활용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러한 식의 보기의 활용이 바로 모의고사 유형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형에 플러스 보기의 유형이 출제가 되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당연히 학교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죠. 근데 그냥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서점 발레의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문이. 그리고 나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상범은 작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 함축적인 언어, 형상화, 문학 양식 이런 식의 모든 어휘들에 대해서 낯설미 없어야 돼요. 네, 그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들을 다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아까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문의 길이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설의 지문의 길이가 지금 최첨전이라는 작품과 조희연의 최첨전이라는 작품과 이은길의 아이젠하워에서 보내는 멧돼지라는 작품인데요. 최첨전 배운 지문입니다. 근데 이거 안 배운 지문이에요. 이렇게 소설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긴 소설까지도 잘 읽을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고에서는 수능형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8번 문제도 이런 식의 보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안 나왔었던 이제 박시전이라는 작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시전과 관련되어서 또 이제 좀 추가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거 기억 혹시 하시나요? 윤동주 시인과 이유사 시인. 네, 요거는 적중했었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학생들이랑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문학은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된다. 첫 번째 이제 리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문학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문법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조금 뒤로 많이 넘겨주시면 17, 20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학생이 보기에는? 네,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문학보다는. 근데 좀 보기가 많은 것 뿐이지 이거 정말 완벽한 내신이에요. 다 나왔던 유형입니다. 단어만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깎였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7번 정도 반복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깎다, 깎이다, 끊었다, 끊다, 어은 뭐지? 눌렀다에 누르다가 기본형이고 누르다에 어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오버해서 100번 정도 반복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내신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내신형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등 수준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내신형 문제라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보기가. 그래서 우리 이상고 학생들은 뭐에 많이 시달리냐면 시간 부족에 좀 많이 시달립니다. 네, 시간 부족에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보통 시간 훈련을 저는 시키지만 사실 훈련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거 여러 번 반복해야 돼. 시간 부족을 없앨 수 있는 건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고 내가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야 라고 나올 정도로 반복하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2년치를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했고 이제 이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형이랑 수능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그만큼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이 유형을 알고 있고 좀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사실 어려운 게 나아요. 여기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란다 간담회를 이제 오셔가지고 듣고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욕심이 있는 학생들일 거예요. 보통 국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좀 욕심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옆에서 푸시를 해준다, 조금만 옆에서 이제 응원을 해준다 하면은 어려운 시험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시험은 100점이 아니면 3등급이에요. 네. 그러면 차라리 조금 어려워도 내가 실수로 한 문제 정도를 틀린다 하더라도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게 등급 따는 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호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또는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